대학 입시가 끝난 여학생들이 입을 모아 한국으로 가자고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유독 한 소녀의 표정만 좋지 않는데요. 여행 가기로 결정한 한국으로 가는 동안에도 소녀의 표정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한국 도착 후 첫 식사를 위해 들어간 고깃집에서 소녀의 표정이 점차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그곳에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일본인 사쿠라코 씨가 제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인 사쿠라코라고 합니다. 요즘 한국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때문에 들썩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맘때쯤은 아니지만 저도 대입 시험을 치른 후 한국에 갔던 것이 생각이 나네요. 일본에도 한국의 수능처럼 대입 시험이란 것이 있습니다. 원래는 대학 입시 센터 시험이었는데 비판받던 내용을 보완한 대입 공통 테스트를 2021년부터 치르고 있는데요. 이 시험 점수는 국공립대학 및 일부 사립대학에서 참고하는 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제가 가고 싶었던 사립대학교가 공통 테스트 점수를 봤었기 때문에 보게 되었습니다. 수능과 확실히 다른 것이 있다면 공통 테스트는 1월과 2월 사이에 날짜가 지정되어 토요일과 일요일에 시험을 본다는 것입니다. 공통 테스트뿐만 아니라 개별 학력 검사가 있어서 한국에 비하여 시험이 더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한 노력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제 학창 시절은 공부로 뒤덮여 있었죠. 이렇게 노력을 쏟아부었던 시험이 끝나자 저는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른 나라에 가고자 했습니다. 대학 입시는 잠시 잊어두고 싶었거든요.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한 중학교 때 친구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저희는 어디로 갈 것인지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필 중학교 때부터 뭉쳐다닌 제 친구들은 저만 빼고 같은 고등학교였는데요. 친구들은 고등학교 수학여행으로 다녀왔던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정말 좋았다면서 저하고도 한국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이 아닌 프랑스에 가고 싶었기에 제 의견을 피력하기 시작했죠. 저와 가장 친한 쇼코가 한국에 가게 되면 제 생각이 달라질 거라면서 설득을 했기에 결국 뜻을 굽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뜻을 굽히긴 했으나 저는 너무 싫었어요. 어차피 같은 동양이라서 일본과 별로 다를 것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군다나 원래 이 기회에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나라에 간다는 것은 넓은 세상을 본다는 개념으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친구들과 가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뒀던 저는 결국 한국으로의 여행이 좋은 척 했던 겁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들 제가 한국에 가면 반응이 다를 것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다지 와닿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당시 한국인이 일본을 혐오한다는 특집 기사를 보고 난 후였기에 더더욱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수밖에 없었죠. 저는 제발 아무 일이 없기만을 바라며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같이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한국에 다시 가고자 하는 이유가 뭘까 궁금하기도 하더군요. 막상 한국에 갈 때는 긴장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해외로 수학여행을 가는 곳이 아니었기에 저에게는 그날이 첫 해외여행이었거든요. 비행기를 탑승했을 때부터 저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자 승무원이 있었는데 일본인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음을 보니 한국인이었는데 확실히 키가 크시더군요. 제가 봤던 대부분의 남학생들은 저랑 키가 비슷한 편이었는데 승무원분은 저보다 키가 더 크셔서 짐칸에 짐을 올리려 낑낑거리는 저를 쉽게 도와주셨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는 제가 키가 큰 편이라서 짐을 옮기는 건 제 몫이었거든요. 비행기에서 내릴 때도 제가 낑낑거리며 짐을 힘겹게 내리고 있으니 뒤에서 내릴 준비를 하던 승객이 짐들을 손쉽게 내려주셨습니다. 외국에 나와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적 없었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일본인인가 싶었지만 제가 감사하다고 일본어로 말하자 고개를 숙이고 가신 것을 보니 한국인인 것 같았죠.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한국인이 일본인을 싫어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세계에 도착한 것 같아 저는 자꾸만 주변을 두리번거리게 되었어요. 친구들이 저에게 정신 차리라고 할 정도였죠. 친구들이 그런 말을 했는데도 저는 제대로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습니다.
그 짧은 순간 친구들을 놓치게 되었어요. 순간 얼마나 식은땀이 났는지 모릅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저는 당황한 채로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요. 그때 누군가가 제게 말을 걸더니 괜찮냐고 하더군요. 일행과 떨어졌다면 공공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연락하면 된다고 안심켜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공항 직원도 아니셨는데 수준급으로 일본어를 하셔서 제가 정신을 차릴 수 있었죠. 저는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말하고는 친구들과 연락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친구들은 제가 보이지 않아서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더군요. 친구들은 저에게 몇 번이나 상태를 확인해 주었어요. 솔직히 한국 승객만 아니었다면 저는 패닉 상태로 빠져들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너무 고생했다면서 빠르게 숙소로 이동한 후 짐을 두고 근처에 있는 고깃집으로 향했어요. 일본의 고깃집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시끌벅적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잘 들릴 것 같은 느낌이었죠. 저는 사실 그런 시끄러운 분위기를 정신없어서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고깃집은 재밌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쇼코가 자신이 굽겠다면서 고기를 굽기 시작했을 때 제 눈에 한 커플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고기를 굽는 사람이 남자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옆 테이블을 봤는데요. 그곳은 가족 단위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빠로 보이는 남성이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친구들에게 한국은 남성이 고기를 굽는 것이냐고 의문을 내비쳤죠. 그러자 친구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더니 웃기 시작하더군요. 일본은 요리 같은 경우 여자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편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고기도 여자가 굽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더군다나 일본은 여성력이라고 해서 여자가 갖춰야 하는 덕목 같은 것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남자가 고기를 구워주니 신기할 수밖에요. 더 신기했던 것은 밑반찬이 끊임없이 나오고 심지어 야채와 반찬을 더 먹고 싶으면 알아서 가져다 먹으면 되더군요. 더군다나 그렇게 먹어도 반찬과 야채가 무료라니 충격이었습니다. 반찬이 한두 가지도 아니었거든요. 그 한순간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볼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다 먹고 난 후에 밤거리를 걷자고 하더군요. 당시 2월에 여행을 간 것이라 추위에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러다 눈에 들어온 것은 한국인들은 비슷한 패딩을 입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건 바로 롱패딩이었습니다. 엄청 추웠는데 그 옷 하나 있으면 하나도 춥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한국인들의 필수품인 것 같아서 저희도 하나씩 거금을 들여 사게 되었는데요. 롱패딩의 효과는 한국에 있는 내내 감사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일본에 왔을 때도 간혹 입었는데 부모님이 어디서 산 것이냐며 부러워하실 정도였죠. 저희는 그렇게 쇼핑도 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둘째 날에는 친구들이 수학여행 때 친해진 한국인 친구가 있다면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저만 빼고 모두와 친한 한국인 친구인 것 같아서 좀 속상하기는 했으나 이번 기회에 친해지기로 했죠. 저희는 한국인 친구를 보러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러 갔는데요. 퇴근 시간이 가까워져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타기 시작했죠. 솔직히 사람들이 많이 타니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성 전용 칸도 없으니까요. 저는 일본에서 여성 전용 칸이 아닌 칸에 탔다가 좋지 않은 경험을 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사람이 그렇게 많은 지하철을 타기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불안한 마음을 가진 채 지하철에 탔는데 생각과는 달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10,000원 지하철이라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죠. 그리고 한국인 친구인 진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진아와 만난 곳은 한국의 한 대학교 앞이었습니다. 진아는 이미 대학교를 합격하고 예비 대학생으로 저희에게 대학교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것이었죠. 더군다나 자신의 언니도 그 대학교의 학생이라고 하더군요. 일본은 4월부터 학기가 시작되는데 한국은 3월부터 학기가 시작된다고 설명해 주더군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대학교를 소개해 주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사야가 진아의 학교로 편입하기 위한 과정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가 보더군요. 그래서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 진아를 만나기로 했던 모양이었어요.
저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야기에 왜냐고 묻게 되었습니다. 사야는 확실히 한국이 일본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이며 일본이라는 나라에 갇혀 살기 싫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했으나 대학교 탐방을 마친 후 한국을 경험하면서 사야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의 치안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도 좋은 치안을 가지고 있지 않냐고 할 수 있는데 일명 증발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사라진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사라진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뜻하지 않게 사라진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한국은 범죄자들도 금방 잡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니 더 신뢰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죠. 이 외에도 저는 많은 일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생각을 다시 가지게 되었어요.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사 먹자 일본인이냐며 서비스를 주신 일도 있었고 오락실에서 놀고 있었더니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 가지라며 자신이 뽑은 인형을 주고 가신 분도 있었죠. 저는 잠깐 동안 있을 뿐이었지만 한국인이 일본인을 혐오한다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좋은 모습들을 하나씩 보게 되자 저는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일본에 돌아온 이후 사야에게 한국 대학으로 편입하는 방법에 대해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현재 한국으로 가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어요. 한국어가 중요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빠르면 내년에 한국에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곧 있을 수능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긴장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만나게 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쿠라코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